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가 생태계의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독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커뮤니티가 떠들썩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거래소 상장이나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아니고 하필 구독이야? 라고 묻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독 서비스 하나를 위해 파이코어 팀이 준비한 기술적 설계와 전략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합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구독 서비스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기존 강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이것이 파이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인지 초보자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다음에 등장할 스마트 컨트랙트 후보들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오늘 내용 놓치지 마세요.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지능형 자판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 주인이 자리에 없어도 약속된 음료가 자동으로 나오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한 거예요. 매달 1일에 내 지갑에서 10파일을 인출해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에 지불해줘라고 미리 입력해두면 코어팀이 매번 승인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는 2026년 3월 중순 프로토콜 V20.2 업데이트를 통해 이 자판기를 돌릴 수 있는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 위에 처음으로 올린 상품이 바로 구독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파이코인의 구독 서비스는 왜 특별할까요? 다른 코인들은 못하는 걸 파이는 어떻게 해낸 걸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놀라운 점은 자금 선입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정기 결제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한 달치 혹은 1년치 구독료를 미리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임시 보관함에 넣어둬야 했습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미리 빠져나가는 셈이죠. 이걸 프리펀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이는 다릅니다. 파이는 토큰 허용량이라는 스마트한 방식을 써요. 사용자가 나 1년 동안 매달 10파이씩 내게라고 허용량을 승인만 해두면 파이코인은 결제일 전날까지 여러분의 개인 지갑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즉, 결제되는 그 순간까지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온전히 쥐고 있는 거죠.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보안이자 혜택입니다. 2. 여러분, 웹3 서비스를 쓰면서 가장 귀찮았던 게 뭔가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지갑 열어서 비밀번호 누르고 승인 버튼 누르는 거죠. 기존 코인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매달 결제일마다 사용자가 직접 지갑을 열어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이걸 피하려고 복잡한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죠. 파이코어 팀은 스텔라 기반의 소로반 기술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 이 서비스 구독할래라고 서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제 주기에 맞춰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웹2 시대의 신용카드 자동 결제와 똑같은 편리함을 웹3에서 구현한 것이죠. 3. 이건 기술보다 더 무서운 파이만의 무기입니다. 바로 KYC 데이터의 질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구독 서비스는 사실 누가 구독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지갑 주소가 코인을 보낼 뿐이죠. 그러다 보니 봇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이미 1770만 명이 넘는 KYC 완료 유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검증된 진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최고의 마켓입니다. 부정 수급 걱정 없는 신뢰 기반의 경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업들이 파이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입니다. 4.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 상장하자마자 코인 예치하고 이자 받으세요. 혹은 코인 바꾸세요 같은 금융 기능을 먼저 내놓습니다. 돈을 불리는 데 집중하죠. 그런데 파이는 반대입니다. 돈을 쓰는 기능을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파이로 AI 도구를 써보세요. 파이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보세요처럼
실생활 서비스를 먼저 연결한 거죠. 왜일까요? 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투기 시장보다는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듯 파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코인의 가치가 단단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른 코인들의 구독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물론 이더리움과 솔라나에도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슈퍼플루이드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결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의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커피 한 잔 구독하는데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솔라나는 빠른 속도를 무기로 트리뷰터리나 텔리 같은 정기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계 간 결제나 AI 에이전트 결제량이 급증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쓰기에는 여전히 지갑 관리가 어렵다는 장벽이 있습니다. 파이는 이들의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가져오면서 복잡한 사용자 경험과 봇 문제를 KYC와 소로방 기술로 깔끔하게 해결한 셈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파이 로드맵에 따라 우리를 찾아올 다음 스마트 컨트랙트 후보들도 살펴볼까요? 에스크로 컨트랙트는 P2P 거래의 안전장치입니다. 확정되었고 외부 보안 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구매자가 파이를 보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중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택배를 잘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중고거래 사기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NFT 관련 컨트랙트도 확정되었고 코어팀이 우선순위로 꼽은 항목입니다. 단순한 그림 파일을 넘어 앱 이용권이나 오프라인 매장 멤버십 카드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 NFT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파이 RC1은 확정된 규칙입니다. 파이 생태계 안에서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죠. 단, 진짜로 돌아가는 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어 생태계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덱스 및 디파이는 개발 중입니다. 보통 디파이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이 코인을 바꾸는 덱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디파이가 덱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디파이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디파이는 중앙은행이나 일반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예치, 그리고 파생 상품이나 보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자체 덱스인 뎁스 익스체인지가 로드맵 B2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구독 서비스는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웹3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주요 거래소 상장이 늦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파이 코어 팀은 상장 이후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파이코인에 아주 단단한 유틸리티라는 근육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란 소중한 파이로 멋진 AI 서비스를 구독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26년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파이오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